올해 초의 일입니다. 제 동료 의사가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드시다가 갑자기 목에 걸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밥알이 식도가 아니라 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걸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음식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 생긴 폐렴이죠. 병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렴 중 약 14%가 바로 이 삼킴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소에 양치를 정말 철저히 하셨다고 합니다. 치아 관리도 누구보다 잘하셨고요. 입속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혀와 턱, 목 근육은 이미 굳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씹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혀뿌리의 움직임도 둔해지죠. 근육이 줄어들면서 삼키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음식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잘못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목에 걸리는 건 밥이 문제가 아니라 약해진 근육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한지 아십니까?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 중 절반이 80세 이상 어르신 중 3분의 1이 크든 작든 삼킴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닦을 때마다 물이 살에 걸려요. 이건 그냥 불편한 게 아닙니다. 폐렴으로, 질식사고로 결국 자립을 잃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치아를 더 깨끗하게 닦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문제는 치아가 아니라 씹고 삼키는 근육이 굳어버린 겁니다. 양치는 단순히 칫솔질만 하는 시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입 근육과 삼킴 신경을 깨우는 90초 리셋 타임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혀와 턱의 근육을 활성화하면 삼키는 기능과 호흡의 조화가 좋아진다고요. 단순히 입안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훈련이 삼킴, 안전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양치 시간 3분 중에서 단 90초만 투자하세요. 치아가 아니라 근육을 닦는 겁니다. 턱, 관자놀이, 혀뿌리, 이 세 곳만 자극하면 됩니다. 그러면 씹는 힘이 살아나고 목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삼키는 기능이 다시 깨어납니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아침에 밥 먹을 때 술술 넘어갑니다. 목이 덜 막힙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아침 루틴이 아닙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을 되돌리는 90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양치의 의미를 바꾸세요. 치아만 닦지 마시고 삶을 지키는 근육을 깨우세요. 다음 챕터에서 첫 번째 단계, 턱 30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턱입니다. 내일 아침 양치하러 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벌려 보세요. 크게 벌리지 마세요. 딱 12cm만.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닫으세요. 너무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움직임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턱을 움직이면 턱 관절 주변 근육들이 이완됩니다. 씹을 때 쓰는 근육, 관자놀이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2030% 증가합니다. 일본 도쿄 치과대학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하루에 단 1분씩 편안하게 입을 열었다 닫는 운동을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통과 목 통증이 40%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턱관절은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 박동, 소화, 호흡까지 조절하는 신경들이죠. 즉, 단순히 턱을 푸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8세 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턱이 덜 딱딱해지니까 밥이 훨씬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두통약을 예전보다 훨씬 덜 먹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입이 안 벌어지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 루틴은 운동이 아닙니다. 자극과 순환을 위한 부드러운 스트레칭입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치전 30초, 턱을 12cm만 부드럽게 열었다 닫습니다. 그리고 좌우로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이때 어깨는 절대 힘을 빼야 합니다. 턱 아래 공간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성공입니다. 이 짧은 30초가 무엇을 여나요? 씹는 기능, 삼키는 기능, 두통 완화를 동시에 여는 첫 번째 버튼입니다. 아침마다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관자놀이, 바로 머리가 맑아지는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손을 올려보세요. 관자놀이 바로 위쪽으로요. 귀 위쪽, 머리카락 안쪽 부분입니다. 손가락 두세 개로 그 부분을 천천히 눌러보세요.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이요. 살짝만 눌러도 됩니다. 지금 느껴지시나요? 이 부위가 바로 관자근, 즉 관자놀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턱을 움직일 때마다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편두통이 생깁니다. 목이 결립니다. 얼굴 한쪽이 아픕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부위를 30초간 마사지한 그룹의 근육 긴장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턱 근육과 목 근육의 긴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자근은 단순히 턱만 움직이는 근육이 아닙니다. 이 부위로 혈관이 지나갑니다. 뇌로 혈액을 보내는 중요한 혈관이죠. 그래서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뇌로 전달되는 길이 열립니다. 아침에 이걸 30초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양치 후에도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뻣뻣했는데 이걸 하니까 아침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게 누르지 마세요. 시원하다는 느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근육막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치하는 중간에 30초 관자놀이 위에 손가락 두세 개를 대고 원을 그리듯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시원하다는 느낌만 들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30초가 무엇을 풀어주나요? 두통, 눈 피로, 목 결림을 동시에 풀어줍니다. 머리부터 목까지 이어진 근육과 혈관의 순환이 한 번에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혀뿌리입니다. 삼키는 근육을 깨우는 결정적인 동작,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혀뿌리입니다. 혀뿌리가 어디냐고요? 입속 깊숙한 곳, 혀의 맨 아래쪽입니다. 여기가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목으로 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례가 자주 듭니다. 물만 마셔도 목에 걸립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삼키기 어려워하는 노인 환자들에게 혀뿌리 강화 운동을 시켰습니다. 2주 동안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삼키는 속도가 평균 32% 향상되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양치를 마친 후 세면대 앞에 그대로 서세요. 거울을 보면서 혀끝을 살짝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치아 사이로 혀를 가볍게 잡습니다.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물듯이 고정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침을 천천히 삼켜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목 안쪽 깊은 곳에서 근육이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게 바로 목구멍 근육을 수축시키는 훈련입니다. 30초 동안 35회만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단,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숨이 막히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서울 강북에 사시는 73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물 마실 때마다 사례가 들려서 정말 무서웠어요. 밥 먹는 게 두려웠죠. 그런데 이 루틴을 2주 정도 하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는 물도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혀뿌리를 단련하면 단순히 삼키는 것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코골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혀뿌리 근육이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치 후 30초 혀를 살짝 내밀어 치아로 가볍게 고정하고 그 상태에서 침을 천천히 삼킵니다. 35회 반복.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제 3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턱, 관자놀이, 혀뿌리. 이 3곳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입에서 목까지 모든 통로를 여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턱이 부드러워지면 씹기가 편해지고 관자근이 풀리면 두통이 줄고 혀뿌리가 살아나면 삼킴이 매끄러워집니다. 이 3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할 때 이 90초만 투자하세요. 단 90초입니다. 그러면 입에서 목까지의 모든 통로가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양치 루틴의 새로운 완성형입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90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근육의 유연함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굳습니다. 혈액순환이 막히면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배운 90초 루틴은 바로 그 순환을 되살립니다. 턱이 부드러워지면 씹기가 편해집니다. 관자근이 풀리면 두통이 줄어듭니다. 혀뿌리가 살아나면 삼킴이 매끄러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100세까지 자립할 수 있는 생활 백신입니다. 비싼 치료보다 꾸준한 습관 하나가 더 강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2분 이하로 턱과 혀 근육 스트레칭을 한 고령자는 삼키는 기능 저하율이 60% 낮았습니다. 식사 중 살해 사고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 전과 중간과 후에 30초씩만 이 루틴을 해보세요. 2달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밥이 잘 넘어갑니다. 목이 가벼워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병원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치아만 닦는 사람은 치과를 가지만 근육까지 닦는 사람은 병원 대신 시장을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치아가 아니라 턱, 관자놀이, 혀뿌리입니다. 90초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매일 아침 이 90초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